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미국 시장은 휴장을 했으니까 그 외에 유럽 시장은 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이니까 대부분의 나라가 같이 이제 추수감사 연휴하다 글로벌리 쉬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추수감사절은 이제 있는 나라가 있고 없는 나라가 있죠. 우리나라는 추석의 형태도 있지만 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뭐 미국 다르고 예를 들어서 뭐 독일 다르고 캐나다 다르고 다 다르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미국만 휴장이었고 네네. 다른 나라는 정상적으로 다 거래가 됐습니다. 범유럽 증시라는 게 있습니다. 스톡스 600이라는 것인데요. 3일 연속 상승하면서 3개월 내 최고 수준까지 일단은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뚜렷한 것보다는 결국은 미국에서의 소위 연준의 의사록이 어저께 공개된 거가 이제 좀 시차를 갖고 반영되니까요. 네네. 유럽에서도 다소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영국 이제 보합으로 마감됐지만 프랑스는 0.4% 그리고 독일 0.8% 올라갔습니다. 한편 최근에 이제 미국의 달러가 상대적으로 좀 내려오면서요. 지난번에 처음에 영국에서 어떤 법인세나 이런 것들 부자 세금을 이제 감소한다고 얘기하면서 한때 좀 이슈가 있었을 때 확 떨어졌었잖아요. 근데 상당히 나름 그래도 파운드가 좀 회복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모처럼 유럽을 다뤘기 때문에 유럽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1위, 2위, 3위가 최근 모습을 보여드리겠는데요. 네네. 유럽 증시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해외 주식, 유럽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루비통이거든요. 그러니까 LVMH가 시가총액 1위입니다. 참고적으로 3,600억 유로인데요. 거의 이제 올해 약간 부진해서 벗어나서 거의 이제 최고점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여주신 차트가 3년 차트네요. 네, 3년 차트입니다. 거의 그래서, 그러면 네. 역사상 최고점까지 네, 저 가고 있는 거예요. 저 시작이 2020년 말부터 지금 3년이기 때문에 네네. 2020년에는 많이 떨어졌었지 않습니까? 네. 2월, 3월에 코치 주가가 엄청 회복했고요. 아시다시피 올해의 소위 연말 쇼핑 시즌의 특징은 극과 극이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정가를 팔고 명품 쪽은 여전히 매출이 잘 되고 상당히 저렴한 쪽 네네. 이런 쪽이 많이 된다고 로스스토어 이런 거 말씀드려요. 그런 쪽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어중간한 이제 백화점 라인 이런 것들이 재미없는 건데요. 딱 그런 것들에 아마 여러분들 시청자분들도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LVMH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가총액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3,800억 유로라고 네. 이해하시면 돼서 유럽 1위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아시는 ASML이죠. 미국에서 상장은 됐기 때문에 거래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거가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건데 이거가 한 3분의 2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400억 유로가 ASML이 되겠고요. 주가는 뭐 많이 익숙한 흐름이 되겠습니다. 많이 떨어진 이후에 최근에 10월 중순부터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슈퍼 갑 중에 갑이라고 많이들 오히려 좀 알려져 있습니다. 3위는 이제 화장품 및 생활용품 쪽이죠. 로레알입니다. 로레알은 시총이 1,920억 유로가 되겠습니다. 앞선 코너에서 이제 립스틱 효과 이런 것들 얘기했을 때도 로레알 얘기가 좀 있었을 텐데 그런 관점에서도 여하튼 로레알의 흐름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로레알도 최근에 좀 반등을 하고 있고 역시 이 부분은 이제 에스테로더나 이런 같은 흐름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미국 주식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4분기 이익 전망은 지금 좀 줄어들고 있을까요? 아니면 좀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일까요? 네, 이제 3분기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 3분기 이익 증가를 또 확인해 두면 2.2%가 증가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2020년 3분기에 마이너스 5%가 넘었던 이후에 최저 수준이 와 있는데요. 이익 전망 부합률도 69%밖에 안 되기 때문에 평균 5년 평균인 77%로 상당히 부진했던 건 확실합니다. 특히 이제 이 부분에 최근에 나왔던 어떤 유통업종까지는 많이 회복됐지만 IT 쪽에서 워낙 부진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서프라이즈 비율도 1.8%. 서프라이즈 비율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이익 전망이 몇 퍼센트 넘어섰냐는 것인데요. 통칭 미국은 기본이 그냥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그래서 평균 8.7%인데 이번에는 1.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부진했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4분기인데요. 4분기도 많이 많이 남은 것 같지만 1월 중순이면 바로 또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한 달 반밖에 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닝 리비전이 조금 하향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0.2%였다가 지지난주에 0.1%, 지난주 2%라고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눈높이가 낮아져 있고 마이너스까지 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이것은 최근에 달러가 상당히 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12월 정도 되면 다시 약간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많이 좀 낮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마이너스가 나는 것은 2020년 3분기 처음이 되겠습니다.
그나마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리세션에 대한 언급을 하는 기업 수는 감소세입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두 가지가 되겠는데요. 이미 리세션이 와 있다라고 이미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최근에 보면 그래도 일부 쪽에서는 소매 판매가 회복되는 것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다소는 긴장감이 좀 풀어졌다라는 해석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에 투자자분들이 물론 그 시장은 꽤 반등했다고는 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은 여전히 너무나 큰 손실이어서 이걸 좀 낮은 가격에 사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종목들 잘 선별해야 되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가장 큰 고민은 이제 새로운 주식을 사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갖고 있는 주식을 어떻게 하냐 이런 고민인데요. 늘 말씀드리면 똑같은 기준을 삼으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갖고 있다는 걸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 가격대 그런 추세에서는 내가 살 만한 지점인가를 항상 먼저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있는 주식을 하지 마시고 그것이 없다 생각하시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군데서 이제 이런 주식들을 선별하는 기준을 말씀드리는데 궁극적으로 보면 자신만의 기준을 찾아가는 게 최선입니다. 자신만의 기준을 찾는 것이 최선인데 그 과정까지 가기 위해서 많은 증권사가 도움을 주고 각자의 각 증권사 아니면 각 운영사에서 입장을 밝히는 거죠. 각 뭐 독립 리서치들이요. 제프리스는 이런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고점 대비 한 25% 이상 하락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떨어진 게 없는 것은 지금 손이 잘 안 간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 2년간 ROIC라 해서 자기 자본 투입 대비 자본 투하 대비 이익률입니다. 약간 어려운 개념이지만 이것도 많이 쓰는 겁니다. 미국에서 10% 이상이고요. ROE가 20%, 15% 이상이 되겠고요. 12일 예상 실적 기준이 PR이 20배 이상인 것보다는 좀 아래쪽에 있는 거. 그러니까 여전히 좀 그나마 좀 저렴한 거를 찾는 거죠. 이익 성장이 지속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찌 보면 합리적 가격의 성장주인데 성장주 중에서도 주가 많이 떨어진 것들 이런 걸 좀 찾아보는 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8개 종목 정도를 선택을 했습니다. 홈디포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아실 만한 것이 페이팔, 퀄컴, 그리고 테이퍼스트리. 테이퍼스트리는 여러분 아시는 이제 명품 라인이 하나 들어가는 거죠. 그런 쪽에 여러분들 들어가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 중에서는 아마 페이팔이라든가 홈디포가 익숙하신데 특히 홈디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주가가 좀 차트가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퀄리티가 좋은 기업들은 이제 늘상 항상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퀄리티라는 것은 그냥 주가 자체를 보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부채 비율도 낮고 유동성도 풍부하고 일정 수준 캐시플로우가 원활한 거 이런 것들이죠.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롭게 하실 때는 앞으로의 10년은 과거 10년과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리만 사태 이후 초저금리가 시장이 지배했었고 특히 팬데믹 이후에 마이너스 금리까지 미국 기준으로 그 수준까지 갔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과거 14년보다 앞으로의 10년은 금리가 기본적으로 좀 위에 있을 거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어찌됐건 밸류에이션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런 관점에서라도 여러분들이 순현금으로 이런 걸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드리면 좋은 회사임에 분명하지만 메타 플랫폼이 작년 4분기 대비 금년 3분기에 순현금 흐름이 7분의 1 토막 그렇게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로블록스 같은 회사 좋아하시지만 로블록스가 어쨌건 순현금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돈을 미리 쟁겨놓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2분기 연속으로 순현금이 엄청나게 마이너스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퀄리티가 좋은 기업 중에서 몇 개 찾아보려면 S&P 500보다는 1,500개를 일단 확대할 필요가 있겠고요. 시가총액이 좀 일정 수준 이상 되고 매수견이 좀 상당히 높거나 목표 주가 계류율들이 한 20% 이상 그런 걸 찾아보더라도 딱 10개 종목 정도 나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뭐 AMD라든가요. 그리고 세일즈포스 이런 것들이 몇 개 여러분들 익숙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 중에서도 여러분들 좀 주식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신만의 어떤 관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리겠고요. 시장이 어려울 때 주가가 계속 올라가건 떨어지건 간에 시장이 어려울 때마다 항상 주가의 어려움을 보상해 주는 것은 배당이거든요. 그래서 늘 언제라도 좋은 것은 배당을 좀 꾸준히 올려주는 기업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몇 개 좀 선택해 봤더니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것이 포드라든가요. 그리고 에브비 같은 거가 아마 많은 분들이
쉽게 접근이 가능한 종목들이라서 소개를 해보면 포드 같은 경우는 주가가 절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여전히 장점이 있습니다. 14, 15달러 수준이 되겠고요. 에브비브 같은 거는 꾸준히 올라가는 대표적인 제약수가 되겠고요. 금융주 같은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꾸준히 이제 안정적인 기업이 되겠고요. 특히 최근에도 계속해서 배당 올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가는 재미없지만 배당 올려주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나이키가 지난주에도 또 배당을 11%나 올려가는 것도 여러분들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 미국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들어봤고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었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통해서 국내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잘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